가변 밸브 기구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숨을 쉬듯 엔진도 숨을 쉽니다.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 힘을 들여 근육을 움직이는 것처럼 엔진도 이제 흡기를 하고 배기를 하는데 일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이 일은 이제 피스톤으로부터 오는 일로 엔진 축을 회전시키는 데 쓰여도 아까울 일이 흡배기, 즉 펌핑을 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흡배기계를 포함한 엔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이와 같습니다. 대기 중에 공기가 에어 필터를 통과하고 흡기관을 따라와서 스로틀 밸브를 통과하고 또 흡기 매니폴드를 통과 후 엔진 내 흡기 포트와 흡기 밸브를 거쳐 연소실에 들어갑니다. 연소 후 이제 번드가스, 이제 다탄가스는 배기 밸브, 배기 포트를 거쳐 엔진 밖으로 나와 이제 배기관을 따라서 이제 WCC를 지나고 중간에 뭐 UCC, 뭐 소음기 등을 지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에어 필터, 뭐 스로틀 이런 굵직굵직한 파트를 지나며 거의 이제 좀 괄목할 만한 압력 강화가 일어나고 물론 흡배기 유로에서도 이제 표면과 흡기가 이제 마찰을 일으키며 압력이 또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압력 강화를 극복하고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연소시키고 다탄가스를 이러한 압력 강화를 이겨내고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펌핑 워크라고 하고 이제 펌핑 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손실, 펌핑 손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연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는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 대비 연비가 좋은 요인이 뭐 몇 가지 있지만 이제 펌핑 손실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디젤 엔진은 스로틀 밸브로 연소실 내 연료 공기 혼합기에 공연비 제어를 위한 공기량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펌핑 손실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뭐 자세한 뭐 과급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편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고 일단 자연흡기 불꽃점화 엔진, 뭐 가장 이제 요즘에 흔한 가솔린 엔진들이겠죠. 이 엔진들의 펌핑 손실과 이제 과급 불꽃점화 엔진의 중부하 미만, 즉 유효한 부스팅이 형성되기 전에 자연흡기처럼 돌아갈 때의 펌핑 손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전수가 일정할 때에는 이제 부하가 높아질수록 펌핑 손실이 줄어듭니다. 즉 RPM이 일정하다면 엑셀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을수록 펌핑 손실이 줄어듭니다. 먼저 저부하에서는 공기량은 적기 때문에 이제 흡기 마찰 자체는 작습니다. 하지만 공기량을 적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로틀 밸브가 이제 조금 열려 있으므로 스로틀 밸브에서의 압력 강화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부하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흡기량이 이제 늘죠. 그래서 흡기 마찰은 커지지만 이렇게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밸브는 더 많이 열려서 이제 압력 강화가 작아집니다. 하지만 이 이제 두 효과를 비교해 보면 공기량 변화에 따른 이제 흡기 마찰 효과, 공기량이 많아질수록 흡기 마찰이 커진다. 이 효과보다는 스로틀 밸브 궤도량에 따른 압력 강화 효과, 공기량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스로틀 밸브를 더 열어서 압력 강화가 줄어든다. 이제 이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펌핑 손실의 경향은 이 스로틀 밸브의 궤도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다시 한번 말씀을 쉽게 드리면 사람도 코를 막고 숨을 쉬면 힘이 들죠.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도 스로틀 밸브가 조금 열려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는 코 막고 숨 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스로틀 밸브가 조금 열려 있는 저부하일수록 숨을 쉬기가 힘들다. 이제 펌핑 손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하가 일정하고 이제 RPM만 변한다. 이제 뭐 저 RPM에서 고 RPM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RPM이 높아질수록 펌핑 손실이 커집니다. 왜냐면 이제 흡기 유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흡기 마찰과 스로틀 압력 강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흡기 유속 증가로 인한 이제 흡기 마찰에 대한 이야기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즉 2000rpm보다 4000rpm이 이러한 흡기 저항의 효과가 4배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펌핑 손실을 수식으로 보면 펌핑 워크는 배기행정 시 연소실 내부 평균 압력에서
흡기 행정 시 연소실 내부 평균 압력을 뺀 값에 배기 최적을 곱한 값입니다. 통상 과급 엔진의 중부하 이상 부스팅 영역을 제외하면 이 P2가 PI보다 큽니다. 즉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평균 유효 압력, 민 이펙티브 프레셔의 개념을 이 펌핑에 사용을 하면 펌핑 민 이펙티브 프레셔는 펌핑 워크를 배기 최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P-PI가 됩니다. 실험적인 수식으로 이 PME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 PA-PI 대기압에서 흡기 매니폴드 내부 압력을 뺀 값은 흡기 압력 강화에 관한 텀으로 이제 이 펌핑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텀은 좀 긴데 이제 흡배기 포트와 밸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대기압이 분모에 있고 인테이크 매니폴드 프레셔가 분자에 있으므로 흡기 매니폴드 압력이 높을수록 펌핑 손실이 커집니다. 또한 피스톤 평균 속도, 이제 피스톤 평균 속도는 RPM에 비례하는데 즉 RPM이 빨라질수록 펌핑 손실이 커집니다.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 여기 뭐 N, R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N은 연소실당 뭐 흡배기 밸브의 숫자고 뭐 흡기면 흡기, 배기면 배기겠죠. 다음에 이 R은 밸브 지름을 보호로 나눈 값입니다. 즉 흡기에 관해서도 숨구멍이 많고 또 숨구멍이 크면 펌핑 손실이 작고 이 배기에 관해서도 배기에 관한 숨구멍이 많고 또 숨구멍이 크면 펌핑 손실이 적습니다. 근데 이 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앞에 1000분의 3이라는 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흡기 압력 강화 텀에 비하면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는 배기계에 관한 텀으로 피스톤 평균 속도가 빠를수록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흡기 압력 강화 텀에 의한 펌핑 손실의 기인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펌핑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같은 엔진 운전 조건에서 이 흡기 매니폴드 내부 압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실린더 비활성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부하에서 이제 일부 실린더를 비활성화시킴을 통해 전체 배기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V6 엔진에서 뭐 각 실린더가 뭐 1kgm씩 내서 뭐 총 6kgm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두 배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단순히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3개의 연소실을 비활성화시키면 나머지 남은 3개의 연소실은 같은 6kgm를 내려면 이제 2kgm씩 내야 합니다. 즉 운전대는 남은 연소실에 이제 BMEP가 높아집니다. 더 큰 힘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흡기 매니폴드 압력을 높일 수가 있고 이제 흡기 매니폴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펌핑 손실은 줄어들고 연비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변 밸브 기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변 밸브 기구를 사용하면 펌핑 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엔진 운전 조건에서 더 높은 흡기 매니폴드 압력을 만드는 효과를 이용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와 같습니다. 엔진 운전 조건이 같다면 뭐 뿌리는 연료량도 같고 뭐 여타 조건이 같기 때문에 이 우항은 엔진 운전 조건이 같을 때 유사한 값을 지닙니다. 따라서 우항이 유사한 값을 지니기 때문에 이 좌항을 보면 이제 인테이크 밸브 클로징, 흡기 밸브 닫힐 때 연소실 내의 최적을 낮추면 흡기 밸브 닫힐 때 이제 압력을 높여서 펌핑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인테이크 매니폴드 프레셔,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흡기 밸브가 닫힐 때 이 IVCC의 이 V 최적을 줄이는 방법은 흡기 밸브를 빨리 닫는 방법, 이제 얼리 인테이크 밸브 클로징과 늦게 닫는 방법, 레이트
레이트 인테이크 밸브 클로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VVL과 그러니까 리프트 가변과 타이밍 가변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EIVC를 사용하고 VVT만 있는 경우에는 LIVC를 사용을 합니다. 대략적인 이제 압력 최적 선도 이제 PV 선도를 보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 검정색 선은 가변 밸브 기구를 쓰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 컨디션이고 이제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은 뭐 이렇게 겹쳐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파란색 선은 얼리 인테이크 밸브 클로징, 이 빨간색 선은 레이트 인테이크 밸브 클로징입니다. 자,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 아래 면적이 펌핑 손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검정색 면적에 비해서 요 파란색이 만드는 요 밑면적이나 아니면 이 빨간색이 만드는 밑면적이 이 인테이크 프레셔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면적 자체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펌핑 손실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급 엔진의 경우에는 부스트압이 형성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이제 자연흡기와 다르게 이제 인테이크 시에 연소실 내 평균 압력이 120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들어오는 고압의 흡기가 이 피스톤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스톤에 일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스톤에 일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손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과급 엔진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운사이징이 갖는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펌핑 손실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